안녕하세요. 저희가 하는 이제 통사 치료가 있는데 그 통사 치료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정원 원장님입니다. 저희는 이제 따로 원장님이라고 하진 않고 저희는 사부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한테 가르쳐 주신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환자를 대한 태도나 마음가짐, 그리고 어떻게 환자를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진료에 있어서 총체적인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많이 알려주신 분이라서 저희는 이렇게 특별히 사부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의사들 사이에서 사부님이라고 호칭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쨌든 오늘 귀한 분을 찾아뵙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부님. 네. 성정원입니다. 성사부, 낭만닥터 성사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오다 보면 요즘에는 알아서 통사치료, 그 중에서도 뭐 스냅피 치료 받으러 오셨다고 내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사부님한테도 이제 사부님 지금 개원하신 지가 한 3달 정도 되셨죠? 처음에 이제 뭐 1명, 2명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하루 종일 뭐 1분 1초도 쉬지 못하고 지금 진료를 보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환자분들 주로 보시고 특히 스냅피 환자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는 스냅피 환자 말고, 네. 단순 스냅피 환자 말고 쏟다라는 게 있어요. 제가 요번에 2-3달 뒤에 10년 만에 통사 교과서라고 이제 부르는 통원통, 통증의 원리와 통찰, 그걸 10년 만에 완결판을 내요. 통사가 이제 완성됐다. 굉장히 건방진 말일 수가 있는데 실로 저는 이렇게 그렇게 믿고, 그리고 그동안 통사의 진심으로 되게 엄격하게 해왔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그거를 잡아줘. 아마 우리 모든 친구들이 네. 다 그건 100% 다 그래서 저희 공감하는. 사부님이라고 그렇죠. 네. 아까 말한 대로 뭐 의사가 의사를 사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간지럽거든요. 여기에는 리스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라는 사람을 뭘 보고 리스펙트를 하냐? 그럴 리가 없죠.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이 철학, 그 다음에 이 논리, 통사적 논리, 통사가 얼마나 기존 의학과 다르게, 기존 의학은 허울 뿐이고 통사는 어떤 의학의 정수, 이제 그걸 느끼는 거지. 그랬을 때 사부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떤 선생님들이 처음엔 사부라는 말을 절대 못해요. 근데 분위기가 약간 집단 종교적이야. 네. 신흥 종교 같아. 네. 그래서 그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오글거려. 근데 그분들도 통사를 제대로 알게 되고 자기가 통사에 확신이 딱 생기는 순간 어느 순간 저를 보고 사부님이라고 불러. 그럼 그게 리트머스죠. 인간 지표야. 그래서 그분이 통사를 어떻게 느끼고 있고 지금 통사에 얼마나 체화가 됐고 그 컨피던스 정도에 따라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사부라고 부른다는 거는 만약에 내가 좀 인간적으로 누구나 흠이 있잖아. 뭔가 좀 떨어지거나 어떤 구설수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내가 사부라고 불렀는데 저 사람이 뭔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그랬을 때 같이 무너져. 네. 얼마나 안목이 없고 자기 현타도 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야. 사부라는 말이 도제식으로 물려받은 것도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불가능해. 네. 근데 그 사람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야. 네. 이를테면 진짜 사이비 갖고 어설픈 사람을 어떻게 사부라고 네. 부르는 그런 스스로 자기감도 들 거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단계 넘어죠. 자, 그래서 딴 길로 샜는데 그 10년 만에 통증의 원리와 통찰 완결판이 나와요. 통사는 이제 완성이 됐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환자들이 여기 올 때 스냅피 환자들, 단순한 자율신경 실조나 이런 환자들은 거의 안 와. 왜냐면 요즘 스냅피라는 게 의사들보다도 환자들 사이에서는 다 알려져가지고 네. 통사 맵, 우리 통사 글로벌 아카데미 네. 그 맵을 보고 수료하신 선생님들 병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선생님들이 양질의 표준화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네. 거기서 다 해결을 하시더라고. 다 해결을 하고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네. 네. 이런 사람들 오는데 대부분 쏟다 환자야. 그러니까 스냅피와 쏟다는 스냅피는 이제 주사니까
그냥 스냅인데 네. 그거와 쏟다는 우리끼리 이제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야. 서로 얽히고 얽혀 있어 두 개가. 근데 무엇이 도미넌트하냐? 그래서 스냅 위주면 해결되는데 쏟다 도미넌트한 경우는 그 통구라 수료를 하셔도 좀 힘들어. 왜냐면 스냅피는 비교적 심플하잖아. 네.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종합 예술인데 네. 얘기하면 길지만 나중에 기회 나면 또 찍어. 쏟다는 근육도 한 열 몇 개가 되고 네.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스킬풀하고, 왜냐면 그만큼 잘못 어설프게 접근해가지고 위험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네.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돼. 그래서 쏟다는 알잖아. 그렇게 쉽지가 않아.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오는 거야. 선생님들이 보다가 보내기도 하고, 네. 아니면 환자들이 이제 좀 다니다가 찾아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 강남에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너무 많이 약간 마지막 그 종결자. 네. 그래서 그게 훤히 이제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지금 3개월 정도 채 안 됐지만 네.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치료하면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환자한테 좋은 결과를 못 보여줄 수 있지. 는 아니고 다 보여. 네. 우린 돌파를 해. 네. 그래서 돌파를 하는데, 이를테면 어제도 그다음 그제도 자기가 뭐 이렇게 히스토리가 되게 구구절절해. 쏟다 환자인데 네. 뭐 어디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갔다 왔어.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나한테 온 거잖아. 네. 근데 거기서 한 2개월 3개월 다녔어. 한 70%가 좋아진 거야. 근데 나한테 와서 치료를 하고, 이제 옛날 환자들, 그런 환자들, 어제도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있었지만 옛날에도 이제 뭐 한 달, 두 달 전에도 오면은 그 환자들이 돌파가 돼가지고 거의 좋아져. 그 벽을 느꼈던 게 넘어가는 거야. 네. 근데 그 환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 그 선생님이 내 생명입니다. 먼저 치료했잖아. 되게 많아. 그 선생님이 올 때부터 생명의 은인이라고 해서 거의 교주적으로 그 선생님을 받들면서 와. 네. 근데 그 히스토리를 해보면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왜냐면 그 정도급 되면 엄청나게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 네. 빅5 다 돌아다니고, 네. 이 검사 다 하고, 그 답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뭐 1년이든 3년이든 10년, 10년이든 돌아다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 알지. 그래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네. 그 정보를 찾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걸리게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스냅피에 걸려. 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도장깨기를 하다가 스냅피로 낫는 사람들이 생겨. 그 사람들이 단톡방을 파고 방장하면서 그걸 홍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밑으로부터 혁명이 좀 시작된 거야. 10년 전에 우리 그랬잖아. 밑으로부터 혁명이 네. 시작될 거라고. 왜냐면 네. 기득권은 절대 바뀌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류 때문에 요즘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었어. 네.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너 알잖아. 네. 우리 처음 할 때 통사하면 거의 이를 악물고 막 네. 질투인지 식인지 할등하네, 아니면 모르니까 막 엄청 까댄단 말이야. 까기 바빴죠. 그러나 지금은 거의 그런 기류가 없지. 네. 오히려 통사하면은 자기가 모르면 입을 닫으시거나 네. 아니면 이 이너서클에 들어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지. 그만큼 이제 바뀌었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는 막 까는 게 음. 스스로 이제 좀 분위기도 아니고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 있어. 네. 왜냐면 주변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그거에 넘어가지 않거든. 네. 그래서 아까 쏟다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정신과적인 질환이라고 보면 돼요. 우울증이라든지 그거에 밑으로 찍어 누르는 그 무기력 상태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우울증이거든. 그러면 그 불면증이나 뭐 그다음에 식욕 부진이나 그 반대이기도 하고요. 그 에너지가 거의 제로인 상태. 그래서 디프레션, 한숨을 쉬면서 땅이 꺼져라. 그 에너지가 완전 고갈된 상태. 그거에 반항해서 또 튀어나오는 욱하는 게 있어요. 화, 울하라고 하죠. 울 정체된 그 화가 딱 튀어나와. 그래서 울화병, 네. 우리 고전적 화병. 그 다음에 불안증이 있지. 굉장히 불안해. 그리고 공황, 그게 심해지면 공황이고. 그 다음에 속이 꽉 막힌 듯한 심리적 체증. 네. 실제 막힌 그 체기와 체증이 같이 있는, 그걸 우리가 쏟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앞자 따가지고. 그 두 가지의 그 내장기관의 오장육부의 증상, 이것과
심리적으로 동기화된 정신과적인 질환, 그러니까 정서적인 그 정신과적인 어떤 상태, 요거를 저희가 쏟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 중인데 핵심은 뭐냐면 다 억압이야, 억압. 한정된 공간에서 압박감이고 억압감이에요. 그래서 이 흉곽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호흡근인데, 보조호흡근, 횡격막 다음으로 보조호흡근인데, 걔네들의 단축이 생기고 탄력을 잃어가면서 이 흉곽, 립케이지라고 하는데, 케이지, 세장 같은 거야. 내부 장기가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여기 스토막, 위가 있고요. 그 다음 폐가 있고 심장이 있어. 얘네들 압박감을 느끼는 거야. 비유라면 세장 속에 갇힌 앵무새가 압박감을 느끼는 거 완전 똑같아. 그래서 그 압박감이 이 흉곽, 근골격계 압박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내부 장기의 압박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심장이 쪼인다. 심장이 압박을 받는다. 그리고 폐가 압박을 받는다. 그러면 답답하죠. 그 다음에 위가 압박을 받는다. 그래서 체증. 이런 실제 내장 기관 증상들이 스냅피는 자율신경 체계를 통하는데, 자율신경 체계를 통하지 않고 이 물리적인 그 압박감에 의해서 생기고, 그것이 우리 정신적인 것과 동기화되어 있다. 이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나중에 그건 하고, 네. 지금 그 주제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거 동기화돼서 그 심리적 압박감하고 거의 동일시된다. 같이 일어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쏟다가 메인이기 때문에 쏟다로 풀어야 되는데, 그냥 스냅피로만 접근되면 네. 2차적으로 접근이 돼요. 그래서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한계가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는데, 제가 여기 처음에 2달 전에 개업했을 때 통그라 선생님들, 수료하신 선생님들이 이미 잘 치료를 하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럼 이게 돌파가 되겠나 싶었는데, 돌파가 확실히 된다는 거. 그래서 통사의 거의 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와도 되는구나. 물론 뭐 신이 아닌 이상 네.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또 중간에 로스도 일어나고. 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들은 그 선생님들한테 지극한 어떤 경의를 표하면서 온다. 그리고 제가 돌파를 하고 어느 정도 거의 나아갈 때 또 환자분들, 그러니까 되게 환자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 그 선생님을 계속 이렇게 생명의 의미처럼 얘기해. 왜 그러냐면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그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본인이 처음으로 희망을 맛본 거지. 네. 진짜 환자는 그래. 그래서 그냥 어설픈 환자들이 아니야. 이미 자살이나 이런 거를 수없이 생각하고 실제 행동에 옮긴 사람들이야. 그래서 찐 환자야. 진짜 환자. 진짜 환자를 만나보면 우리가 되게 겸손해진다고. 그래서 찐 환자와 찐 의사, 찐들의 대화, 요런 거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일반 환자분들한테는 스냅피로 많이 알려주고 저희 치료가 실제로 그렇게 환자들이 오는데, 이제 우리 사부님께서 실제 진료를 봐보면 스냅피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전에 다른 통그라 선생님들한테 치료를 받고 대부분 70% 이상 좋아졌고,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오는데, 남은 30%는 우리 사부님 특히나 쏟다로 해가지고 해결해주면 거기서 많이 돌파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게 굉장히 특이하다고. 네. 그래서 스냅피는 단순 스냅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쏟다는, 그러니까 쏟다 도미넌트한 부분들이 네.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야. 스냅피 위주로 네, 접근했을 때. 네. 그분들이 온다는 얘기. 그래.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치료하다 보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돌파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좀 오랫동안 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좋아졌는데 그 이상 좀 더 치료해주고 싶은데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환자분들은 또 이제 사부님이 강남에 개원하셔가지고 저희한테도 되게 큰 기쁨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멀리 진주에 좀 개원하게 되셔서, 물론 정말 힘든 분들은 진주까지 찾아가신 분도 있지만 거리 여건상, 뭐 직장 여건상 거기까지 가기 힘든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실제로 사부님이 강남에 왔을 때 우리가 쉽게 한번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또 사부님이 또 해결을 해주시고 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환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좀 좋은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부님이 강남에 오시기 전부터 저희는 옛날부터 서울에 오셔야 된다, 그리고 강남에 오셔야 된다,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좀 드렸던 것 같고, 드디어 이제 통사 시작하고 이제 책도 나오고 한 10년 만에 10년 만에 오셔가지고 완성이 성공을 됐어요. 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아까 우리 처음에 쓰신 통증의 원리와 통증이라는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됐어요. 네. 그게 올해 또 완성판이 또 나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어떤 내용이 좀 바뀌고 어떤 내용이 좀 가미이 됐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10년 전에 썼던 통증의 원리와 통찰은 굉장히 대단한 책이지만 그때도 센세이션했죠. 네. 네. 저도 그 책을 읽고 엄청 감명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뭐 제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뭐 이제 그런 거 네. 겸손도 지나치는 병이야. 네. 어쩔 수가 없어. 네. 그럴 이유도 없고 네. 그냥 담담하게 있는 그대로. 네. 그때 대단한 책이었지만 그 한 2% 부족했어요. 왜냐면 네. 논리의 비약 같은 게 약간 있단 말이에요. 비약이라기보다도 그때가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책은 그걸 다 채웠어. 보면 알겠죠.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 완벽해. 네. 그러니까 리즈너블해. 네. 적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다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야. 설득할 수 있어. 네. 그 어떤 합리적인 지성들을 다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 네. 그리고 그 결과값은 항상 재현되게끔 임상적으로 반드시 나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어도 현존하는 실제하는 가장 진실이다. 그게 거의 부족했던 부분이 네. 논리적으로도 완성이 됐다. 그 다음 아까 쏟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리적인 것까지는 못 다뤘다고. 네. 그냥 몸이 아프면 네. 사람이 지치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지, 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지. 네. 이 정도 수준이었다고. 네. 그리고 몸과 마음은 하나. 모든 질환의 원인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병원인. 뭐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냥 경험적으로는 다 느껴. 네. 몸이 안 좋으면 마음이 안 좋아지고, 네. 마음이 안 좋아지면 몸이 안 좋아지고. 음. 그래서 우리는 통사에서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몸과 마음을 합쳐서 하나로 보는 거지. 근데 그런 어설픈 그런 논리가 아니라 아주 명확한 리즈너블한 논리, 이론 체계를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에 200페이지에 걸쳐서 그 소탑 챕터를 하나 네. 내놨어요. 그래서 아주 정면 돌파.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럴까 이런 게 아니야. 그냥 다 너무 디테일하게. 네. 그 회로라고 했죠. 우리가. 네. 회로를 아주 밝혀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거야. 네. 왜냐면 그걸 그렇게 디테일해질수록 외부에서 말 꼬투리 잡기가 너무 쉽거든. 네. 그거 회피하지 않아. 그냥 다. 왜냐면 이 현대의학에서 안 밝혀진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다 아주 명확하게 좀 지적해놨어요. 네. 그래서 몸과 마음까지 다루는 진짜 하나의 전인적인 의학. 네. 그거를 이루었다. 네.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좀 부족했던 부분을 네. 완벽하게 TTP와 NEP 양대 삼역으로 모든 걸 설명을 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그 정도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 사실 그 10년 전에 나왔던 그 통증의 원리와 통찰 그 책을 읽고 저도 그렇고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야 진짜 의사가 됐다는 것 같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경험적으로 도제식으로 배우고 했던 그런 치료들이 있는데 뭐 수술이야 뭐 그렇게 따라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특히 통증 분야에 있어서는 뭔가 딱 뾰족하게 이 치료를 하면 된다, 이럴 때 이걸 하면 된다, 그런 게 좀 사실 많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 통증의 원리 통찰의 책이 나오고 나서 아까 말씀하셨던 TTP, NEP 그리고 스냅P 이 개념을 통해서 거의 모든 통증을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은 나아가서 쏟다 개념까지 추가로 우리가 개념을 정립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인체 전반에 대한 통증을 거의 다 전부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느끼는 게 이제야,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야 좀 의사가 된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그런 걸 토대로 가족들한테도 치료를 좀 많이 하거든요. 사부님도
이 책을 쓰시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듣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지, 통증을 다 이제 좀 정복했다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스스로? 네, 스스로. 정복했지. 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통원통 나올 때만 하더라도 네, 아니면 책 말고 그 교육자죠. 네, 동영상 네. 교육자를 또 만들었잖아. 한 7년 전에. 네, 통사의 정석이라고. 네, 네, 통사.co.kr 네, 들어가서 보시면 돼. 네, 네, 그거 띄워놔. 네, 네, 네. 그걸로 대중 개봉을 해야 돼. 네,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 나는 통사의 울트라 초고수다. 네. 그러나 통증의 초고수는 절대 될 수 없다. 음. 왜냐? 나는 통사만 할 거니까. 네, 그게 내 숙명이니까. 네, 근데 선생님들은 다른 걸 할 수가 있으니 통사 네. 만능주의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 나보다 훨씬 나을 거 아니야. 하다못해 서전이면은 안 되는 걸 뭔가를 할 거고. 네, 근데 뭐 서전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도 다른 치료 모듈러들을 섞으면 네, 좀 더 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실제로 있었고 음. 통사 만능주의는 아니니까 통사가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어 공개적으로. 네, 네, 그게 사실이고. 다만 이제 전제를 달았지. 다만 통사를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지 않으면 네, 다 그거는 음. 허당이다. 네, 전제는 통사의 고수가 일단 먼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통사를 좀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찐 통사맨이 되고 나서 네,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네, 그때 다른 거를 애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네, 그때 선생님은 당연히 날 뛰어넘는 그리고 모든 통증을 뛰어넘는 진짜 통증 만약 그런 사람 존재한다면 통증 초고수가 될 수 있지만 네,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제가 통사는 완성됐다고 거의 공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통사의 초고수인 거는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고 통증의 초고수다라고 얘기해요. 되게 건방진 말인데 아직까지도. 네, 그냥 모든 통증이 초고수. 네, 왜냐면 근골격계 통증은 무조건 다 통사로 해야 돼. 네. 스테로이드, 이름 노스테로이드 닭이지. 네, 네, 예전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통사를 하면서도 같은 의사니까 보호를 해줬다고요. 네, 왜냐면 그거를 비난하는 게 상대방한테 뭔가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고 환자 의사를 굉장히 위험한 행위거든. 네, 그래서 보호를 해줬다고. 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게 있잖아, 우리. 네. 십선미 정신. 네. 근데 그거 버린 지 좀 오래됐어요. 음. 왜냐면 이제 환자들 다 알 권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의미가 있냐. 네, 그런 의사들의 행태가 잘못됐으면 차라리 그건 동료가 아니라 그런 분들을 빨리 제거를 해야지. 문화를 제거하던가. 근데 기득권으로 그거를 계속 어떤 자기들 울타리를 계속 쌓아간다면, 네. 장벽을 쌓아간다면 우리가 저항을 해야지. 그리고 그들을 비난을 해야지. 그래서 그런 문화를 없애던가. 네, 아니면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송두리째 그냥 제거가 돼야지. 네, 그래서 요즘에는 스테로이드 막 이런 거 좀 더 넘었다 싶으면 환자 앞에서 막 깝니다. 네. 환자 알 권리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분명히 스테로이드 쓸 수 있다고 하잖아. 네, 의사 선생님들은. 네, 나도 그런 주였고. 네, 근데 지금 달라요. 왜냐면 네. 통사가 있기 때문에 네, 스테로이드는 쓰면 안 돼. 지금. 네, 근데 스테로이드를 뭐 쓸 수 있어. 그래. 그거는 인정할 수는 있어. 하지만 적어도 이래야 돼. 환자한테 고지는 해줘야 돼. 특히 환자가 이거 좀 어떤 치료예요? 라고 소극적으로 물어보거나 적극적으로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아주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병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쓰면서도 안 쓰는 척. 이거는 단순 그럴 수도 있지. 애교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범죄야, 범죄. 그리고 기만행위야. 사기고. 고지를 안 할 수 있는 것도 몰라도 환자가 분명히 뭔가를 물어봤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줘야 돼. 근데 내가 스테로이드 쓰면서 안 쓰는 척을 했다는 거는 환자를 기만한 거고 환자한테 잘못된 정보로 속여서 뭔가 용역을 제공한 거니까 더군다나
그 자기 건강에 관한 자기 건강 선택권까지 버렸잖아. 더군다나 그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사적으로 명백히 잘못된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범죄다. 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앞으로는 제가 명확히 하려고요. 네. 공격을 많이 받겠지. 네. 얘기했잖아. 밑으로부터 혁명. 네. 기득권은 안 바뀌어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길고 뭐 이렇게 힘을 모아봤자 기득권이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과 수많은 쪽수가 있고 또 그분들은 또 그렇게 믿고 있어. 기득권이 네. 나쁜 게 아니거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지만 정말 이 밑으로부터의 그 변화값이 너무 커서 주체하지 못한다면 네.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게 혁명이야. 네. 대신 항상 피를 봐. 네. 네. 기득권이 괜히 기득권이 아니야. 그만큼 사회를 지탱해온 지분이 있단 말이야. 그게 힘이고 네. 그게 법이었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근데 어떤 신생 그것이 그들과 충돌할 때 뭐가 정답이 될지 뭐가 될지 승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 네. 붙어봐야 하는 거야. 근데 우린 자신이 있지. 네. 그렇다면 그래서 그게 힘이 그 자신감으로 뭔가 붐이 일어난다면 환자로 같이 그럼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서 많은 출혈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근데 별로 회피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이 그런 과정이었고 네. 물론 조용히 차근차근 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러니까 뭐 인위적으로 한 건 없잖아 지금까지. 네. 근데 밑으로부터는 환자들이 이미 알아버렸어. 네. 그래서 그거에 더 이상 방치하고 싶지 않다 이거지. 네. 방치할 필요도 없고 네. 끝을 알았으니. 그래서 통사는 그 정도로 끝에 와 있다. 네. 근골격계도 다 잡는다. 네. 그리고 내과적으로 난치성, 약에 의존해가지고 오래 질질 끌었던 거 그런 난치성 내과적 질환들 그런 것들이 다 자율신경 스네스라고 하는 네. 그 치료 행위가 스냅이고 거기에 대부분 포함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신과적인 난치성 그런 것들이 다 아까 소프트아이나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끝에 와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로 통합돼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우리는 알지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종교적으로 보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뭔가 쏠기도 하거든. 그래서 들여다 보면 이게 되게 딱 와닿거든. 그런데 안 믿어지거든. 뭐 그런 과정을 없죠. 근데 지금은 많이 개문된 것 같아요. 네. 의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뭐 밑으로 혁명 말씀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이 치료를 하면서 이제 다들 개원할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야 그래도 스트레스 좀 써서 환자들 낫게 해줘야 환자들이 명의소리 하면서 좀 온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치료를 하면서 뭐 군대 때고 아니면 대학병원에 있을 때고 스트레스 안 쓰면서 치료했죠. 근데 그 치료를 하면서 이게 낫는다는 거를 스스로 확신이 됐으니까 스트레스 쓰고 안 쓰고 이제 제 선택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있어서 만약 가족을 내가 이제 내 앞에 있는 환자가 가족일 때 이 환자한테 과연 내 가족한테 스트레스 쓸까 안 쓸까 했을 때 스트레스 안 써도 굳이 낫는다면 굳이 스트레스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환자를 치료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환자들이 어떤 때는 여기 스트레스 안 쓴다고 해서 왔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뭐 채널명을 노스트레스 가그를 한 것도 있는데요. 스트레스 안 쓰는 의사라고 해서 두 번 요즘에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 안 쓴다고 해서 온 거 외에도 통사치료 그 다음에 스냅피 치료 받으러 왔다고 하는 분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 게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밑줄 혁명이 조금씩은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어찌 보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 통증 쪽에서는 사부님이 정말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런 거를 피부로 와닿으실 건데 실제 진료 보는 환자분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으시는지 어떤지. 강하게 받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도 채 안 됐지만 네. 그러니까 CC가 네. 치프 컴플레인이에요. 주 증상, 네. 병원에 오게 된 동기. 그걸 우리가 CC라고 하는데 그냥 어디 아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잖아. 네. 아까 말한 3일. 그래서 살려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몇 번 치료받고 심지어는 한두 번 치료받고 일단은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굉장히 많이 듣죠. 네. 또 그런 환자분들 니드 강한 찐 환자들이 또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반응이나 이런 게 극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느 정도가 되면 환자들은 이제 알아버리는 것 같아요. 가벼운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절 낫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 의학에서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은 질병명이 딱딱 나오는 것들, 네네. 그런 경우는 병원에서, 대학병원 안 되면 다 해결된단 말이에요. 진단도 나오고. 근데 난치성, 거기 가도 안 되고 진단명도 안 나오고 네. 나는 죽겠는데, 네. 이런 환자들이 너무 많거든. 코로나 백신 생기면서 더 많아졌어. 네. 특히 쏠탄 느낄 네. 거야. 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이제 갈 데가 없어. 그래서 해결을 못 해주니 의사들이 자기가 막 공부해가지고 여기저기 명의 찾아다녀요. 네. 그래서 답이 안 난다는 걸 알아. 그러다가 스냅피를 만나고 통사를 만나면서 거기 이제 저쪽 쏟다까지 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이제 아는 거죠. 네. 아, 이게 진짜구나. 왜 몸이 느끼니까. 그래서 환자들이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10년 전부터 기득권은 안 맞겠지만 밑으로부터 혁명이 일어났겠다. 환자들이 바꿀 것이다. 그게 딱 지금 10년이 돼서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는 그 기로를 아주 강하게 느껴요. 이 강남 한복판에서. 네. 타이밍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금 10년이 또 모르는 시점도 있고, 사부님이 또 마침 올해 10년째 서울에 또 강남에 개원하신 것도 있고, 또 이 통증 원래 통증이란 완성판이 네. 또 올해 또 나오고, 뭔가 이게 또 최근 들어서 그런 스냅피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뭔가 이런 게 다 맞물려져 가지고 우리 통사가 그 다음에 스냅피 치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치료가 많이 좀 폭발적으로 발전하고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좋은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회가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조용히 가는 것도 좋은데, 근데 우리는 자격이 있어. 왜냐면 네. 15년 동안 네. 의사 선생님들은 저를 성사부님이라고, 그때 벌써 30대 막 그렇죠. 초중반부터 네. 일단 60대 알잖아. 60대 70대 네. 그 기라성 같은 의사 선배님들이 네. 성사부님이라고 깍듯이 존중해 준단 말이야. 그게 어디서 어린. 네.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 그 통사의 그 이론, 네. 그 의사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리스펙트거든. 그쵸. 내 개인은 뭐 리스펙트할 게 뭐가 있겠어. 하여튼 저는 그걸 피부로 많이 느끼거든요. 피부로 많이 아. 느끼고 있는데 사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부로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그냥 가는 것도 좋은데, 네. 15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 사이에는 유명했지만 네. 다 인정을 받았지만 네네. 대중들한테는 그런 기회가 되게 많았잖아요. 네네네. 안 나갔잖아. 네. 그때마다 제가 고사했던 게 뭐냐면, 네. 통사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네. 이 자체로 즐거운 거고, 그래서 아직 진리탕과 남았다. 음. 내실을 기할 때라고 하면서 항상 고사를 했거든. 맞아요. 그래서 진주에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아무도 몰라. 네. 심지어는 신문 기사도 네. 병원 와봐서 네, 아니면 네.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엑스레이도 없어, 심지어. 네. 그리고 뭐 물리치료도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합격도 없는. 네. 그렇게 해서 그냥 그런 열악한 환경을 일부러 세팅하고 통사가 뭔지, 그 끝이 뭔지를 거기서 네. 거의 랩셋처럼 연구를 했단 말이야. 음. 그렇게 10년, 15년을 엄격히 해왔기 때문에 통사가 되게 정직한 거고 지금의 끝을 본 거야. 네. 저는 그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자격이 있다. 이제는 그리고 무서울 게 없다. 왜냐면 제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 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실이 다 찼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외적으로 충분히 알릴 필요성이 있다. 네. 왜냐면 요새 짝퉁들이 되게 많아. 네. 그래서 물론 그들이 그럴 수도 있어. 뭐 세상 원래 그런 거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찐한테는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찐이야. 거기에 내 인생을 걸었어.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엄격하고 정직한 학문인지 알아. 네. 우린 그 길을 걸어. 근데 너무너무 쉽게 재단을 해. 그 어머니 얘기를 한다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그쪽에서 이거 대충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건 진짜 그 길을 찐으로 걸어온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 네. 근데 그 예의 안 차려도 되는데, 적어도 찐이 봤을 때는 인정하기 싫다 이거야. 인정할 수도 없고. 왜? 뭐가 싫냐? 시기, 질투, 뭐 짜증 이런 게 아니야. 우리는 되게 인격적으로 높은 사람이지. 그런 거 상관없잖아. 근데 뭐야? 그냥 한마디로 니네들의 그 가벼움이 너무 싫다. 찐한테는 그건 어쩔 수 없어. 찐한테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그 가벼움이 정말 싫다라는 거야. 가볍게 놀으라는 거야. 원래 당신대로. 왜 이 진지한, 우리가 읽어오는 이 진지한 거에
숟가락 얹어도 돼. 막 퍼먹어도 돼. 네. 근데 거기까지만 개인적으로 이용하든지 알아서 하시라는 거야. 네. 왜 그걸 가볍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럴 자격 없다. 그리고 그것들이 환자들을 힘들게 한다. 혼란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지 말아라. 차라리 장사를 하라. 아니 많잖아. 네. 아니 진짜 얼마든지 의사 장사할 수 있잖아. 왜 진지한 통사한테 그래? 웬만하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네. 하시던 거 하고 아니면 제대로 우리처럼 이너서클에 들어와서 제대로 통사가 뭔지 철학부터 그다음 그 진지함으로 엄격함으로 그렇게 치료를 해 나갔을 때 혼란 변수가 없어져요. 네. 환자들이 헷갈리잖아요. 네.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네. 그리고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통사뿐만 아니라 얘기하면 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너무 가벼운 그런 것들이 많아요. 막 안진뱅이가 갑자기 일어나고 막 네. 이런 이거 우리 알지? 네. 그거 얼마든지 하루에도 몇십 편을 찍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딱 영상을 보면 통사가 얼마나 엄격하게 그 피드백을 받아왔는지 알 테니까 네. 그걸 엄청 강조했잖아. 온셋이 얼마인지 급성부터 만성부터 아니면 만성의 슈퍼임포즈든 급성인지 네. 그 다음 환자의 성향이 어떤 건지 네거티브인지 포지티브인지 그 다음에 갑자기 드라마틱한 반응이 아무리 나타나다 하더라도 그건 다시 만성이라면 다시 치고 올라오고 그랬을 때 다시 그 전체적인 거를 잡아가면서 근치 완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때 드라마틱하게 찍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한 3년 뒤에 가가지고 결국 낫지 않았냐 이런 근데 이미 이미 본인들이 당연히 주작은 아니고 네. 그런데 이미 본인한테 딱 엄청난 공허함을 느끼고 있는 환자란 말이야. 네. 뭐가 됐든지 그러면 바로 유도신문을 의도했던 안 했던 환자는 그렇게 끌려오게 됐어. 우리 질문할 때는 안 나왔죠? 아니죠? 이렇게 질문을 해. 그렇게 배웠지. 네. 나한테. 그것만 믿을 수 있다고. 네거티브를 계속 강요를 하는데 환자가 좋다고 하는데도 네거티브. 그랬을 때 그거를 거부하고 아니 진짜 좋다고. 아주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만 그거를 제가 갑자기 하다가 좀 전에 네거티브 얘기하다가 그거 때문에 환자가 빡던 그게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왜냐면 왜 인정을 안 하냐 원장님은 그거 화를 냈다니까. 네, 좋아진 거. 근데 환자가 너무 드라마틱한 거야. 그러니까 드라마틱이라는 게 극적인 거 말고 이런 게 있어. You are so dramatic. 그러니까 너무 설레발 친다. 표현이 너무 극적이다. 네. 오버 리액티드. 리액션이 너무 강하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 네. 약간 이게 종교인 같은데. 네. 내가 간증이라도 하겠다. 너 그런 타도 왜 그러냐.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보니까. 네. 오히려 잠재우는데 그런 거를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지. 그거는 잘못됐다. 네. 그래서 환자들은 근데 그거에 잘 속아 넘어간다. 그래서 찐이 뭔지 되게 현명해질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당당하게 진검승부를 하자. 네. 그래서 환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자. 네. 왜냐면 환자들 너무 돌아다니는 음. 너무 예매 너무 안타까워. 네. 안타깝지. 네. 의사라서 안타까웠고 내가 어떤 진짜 사람이 좋아가지고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야. 근데 그 환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거의 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이잖아. 근데 길이 있는데 너무 쉬운 길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돌아다니는 게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수단주처럼 있을 게 아니라 줘야지. 적극적으로 이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정리해 주는 게 우리가 진짜 찐이라면 네. 그 정도 당당하다면 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 진검승부를 해서 정리해 주는 게 맞다고 봐. 네. 그냥 뭐 환자는 넘치고 우리가 괜히 그런 데 말려들 게 없이 그냥 우리 가던 길 차근차근 가는 것도 좋겠지만 되게 그런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10년, 원년을 계기로 네. 통사를 다시 좀 대외적으로 이제 내실 기했다면 대외적으로 좀 알려서 네. 환자들이 더 이상 여기저기 헤매지 않게 네. 그 책임도 우리한테 분명히 있다. 그러면 이런 말 할 수 있는 네. 자격을 우리는 갖춘 거예요. 네. 그만큼 통사를 진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럼 환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모든 환자분이 이제 우리 성사부님한테 가서 치료받고 싶을 건데 또 여건이 여기까지 못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오면 환자분이 또 넘쳐나서 혹시나 진료 못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오면은 진료가 잘 가능하신가요? 어떠신가요? 가능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제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네, 저는 이제 또 정성을 또 많이 쏟기 때문에 네, 비용도 딴 데보다 높고 음, 그래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이어키가 있지. 네, 그래야 이게 딱 그 네. 피라미드 구조로. 네, 네, 우리는 그 가족과 그렇거든. 통사 패밀리라고 그러거든. 네, 그래서 통사는 자연 치유력을 이끄는 거예요. 통사가 어떤 술기가 환자들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스스로 치유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딘가가 막혀 있어. 그 막힌 걸 뚫어주는 거라고. 네. 아주 정확히 진단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그 치료 연속성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먼 데서 찾아오면 안 돼.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아. 네, 아니면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 그럼 찾아올 수는 있지만 네, 그냥 힘들긴 한데 적당히. 그러면 일단 통사 맵을 먼저 들어가. 네, 통사 .co.k야. 그럼 전국에 한 400명 정도의 통그라 수료 인증 병원 있어. 물론 이제 민간 제가 학장으로 제가 제 제자 선생님들이지만 그만큼 믿고 표준화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웬만한 치료를 그분들이 다 해.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차이가 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맵을 보면 한 두 군데 세 군데가 있을 거 아니야. 자기 근처에 거기 아무데나 가봐요. 아니면 뭐 좀 후기나 이런 거 봐서 본인이 맞는데, 아니면 한 두세 군데를 가봐서 잘 맞는데 또 이제 맞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네, 금액도 맞아야 되고 네. 거리도 맞아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맞는데 다니시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웬만한 건 해결이 될 거고, 네, 그래도 뭔가 안 되거나 네, 아니면 뭔가 많이 좋아졌는데 뭔가 마무리가 안 돼. 네, 그럼 이제 마무리 구원투수가 있지. 네, 그래서 저한테 바로 오는 거보다는 이렇게 우리 통그라 강사 선생님이 또 있어. 네. 아니면 그 지역에 이미 조금 어디 되게 열심히 잘하신다더라 이런 좀 네, 그런 분들이 있어. 네, 그런 선생님들 강사급이나 요런 데를 먼저 가서 해결을 하면 되고, 그럼 웬만하면 해결됩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통사 3차 의원 병원의 역할을 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네,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오면 돼요. 물론 버겁죠. 네, 근데 어쩌겠어요. 저희 숙명. 근데 저는 그게 또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가는 게 좀 제일 아이디어해요. 네, 아이디어하고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결 안 되는 분들, 아까 말한 네.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 소위 속된 말로 이제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충분히 환자들한테 다 치료를 하고 벽이 느껴질 때 그때 선생님 리퍼, 선생님 던지고, 전문 용어야 원래. 네. 던지면 제가 이제 해결하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제가 진주에 사부님 병원 참관도 막 가고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 사부님이 많이 듣는다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 서울권이나 다른 데도 이런 치료하는 병원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부님 계속 그거가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막상이 여기 진주까지 내려오기 어려운 환자분들을 소개해줄 만한 병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던 것도 같고 했는데 그런 고민이 좀 많으셨었는데 그걸 어떻게 좀 해결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나 뭐 제주도, 뭐 파주, 전국에서 이제 왔죠. 네, 또 치료를 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 네, 심지어 뭐 파주에서 갔다 오는데 갔다 오면 치료받고 뭐 18시간을 쓰는 거야. 이동만. 아니 다 토탈. 해서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집 나온 거부터 뭐 택시 타고 뭐 어디 가고 뭐 물 건너고 뭐 차 한 3번 갈아타고 또 여기 내려가지고 또 택시 타고 우리 또 와서 거기서 대기하다가 또 치료받고 다시 가고, 그 집에 딱 도착하면 뭐 18시간. 끝에서 끝이네요 이게. 뭐 그런 환자들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죽기 일보 직전인 거지. 네, 찾아오는 거야. 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데 한계가 있어. 그때는 지금 완성형 통사가 아니었을 뿐더러 네, 또 근데 환자가 찾아오는 거는 이거 여기서 그다음에 희망이 보이니까, 네, 좋아하는 치니까. 네, 근데 마무리는 안 돼. 그래서 어느 순간에 환자가 이를테면 50% 좋아졌어, 아니 70% 좋아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 더 나으려고 다니는 거잖아. 네. 또 오다가 병이 나는 느낌이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 치료했는데 아무리 득푸 쳐도 네. 오다가 망가져. 네. 그래서 그 결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약간 마이너스인가? 네. 요런 느낌. 네. 네. 요런 느낌이라서 이건 아니거든. 음. 그래서 이제 보내. 가까운데. 네. 남한테는 못 보내고 왜? 네. 해결 못. 선생님들한테 민폐야. 네. 보내면 선생님들이 해결 못하니까 완전 민폐야. 음. 그래도 내가 이제 믿는, 네. 최중한테 많이 보냈지. 네. 믿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 네. 근데 그 당시에, 말 꼬였다. 너한테 보낸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여기, 너 네. 개업하기 전이니까. 네. 네. 여기저기 이제 좀 보내보면 가까운 데로 네. 환자가 다시 와. 음. 그걸 꽤 한 1, 2년 했어. 네. 그리고 제가 그때 거의 결정했어. 네. 보내지 말아야겠다. 음. 그냥 내가 그냥 해결해야 한다. 음. 왜냐면 선생님들한테도 민폐고 네. 지금 완성형 통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리고 환자한테도 민폐고. 음.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한 1, 2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안 보내. 음. 그래서 제가 그냥 오히려 내가 멱살키를 해서 주도권을 잡고 네. 오히려 환자가 여기 먼데 좀 가까운데 보내줄 수 있어요? 음. 근데 딱 봐가지고 가볍고 어느 정도 해결되면 다 보내지. 네. 근데 딱 보니까 이건 나도 힘들어. 그러면은 아무리 산 넘고 물 건너와도 아니 지금은 아예 그러면은 거기 가봐야 그 선생님 해결 못하고 서로 힘들어진다. 네. 그리고 거기 한번 그렇게 엇박 나면 네. 다시 와도 저도 힘들어진다. 네. 환자도 힘들죠. 네. 그래서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여기서 죽으라고. 음. 그렇게 해가지고 좀 치료를 하곤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환자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때, 한 70% 이상 좋아지고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네. 이제 그 지역에 또 부위도 많아 치료해야 돼.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네. 그런 내공 있는 선생님들한테 거리가 좀 멀더라도, 네. 뭐 1시간 걸리더라도 네. 그쪽으로 이제 좀 토스해서 마무리 하게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네. 하다가 그래서 통사 글로벌 아카데미를 만든 게 이제 상향 평준화를 해야겠다. 네. 그거 해서 한 6년 전부터 네. 통사 글로벌 아카데미를 창립하게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한 500명 정도 통사 글로벌 아카데미 우리 선생님들이 한 5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많이 컸고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상향 표준화돼 있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다 행한다. 그래서 지금은 시스템이 통사도 완성이 됐고 네. 시스템이 잘 갖추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년 전하고 완전히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한테는 난치성 환자들한테는 통사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 통사를 치료받고 싶은 환자들도 거리나 이런 것 때문에 진주까지 못 가서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 통사 치료를 최고로 일단 보고 또 원장님들도 그런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고민에서 나온 게 통사 글로벌 아카데미, 저희 통그라라 줄여서 말하는데 이제 그런 수료 선생님들이 이제 6년 동안 400~500명 정도 이제 생기셨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통사.co.kr이라는 통사의 정석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시면 좌측에 카카오랑 네이버 맵이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지역별로 어떤 선생님이 통그라를 수료했는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까운 데 우선 가셔서 치료 받아보시고 또 아니면 인근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받아보시고 하시면 대부분의 통증은 좀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통증이 해결되죠. 네. 해결돼. 제가 환자한테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어려운 환자가 있어. 네. 그리고 당연히 해결 안 되는 환자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 네. 근데 저는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가 정말 포기하는 환자도 있어. 포기하고 싶은 환자도 있고. 네. 일단 첫 번째, 그건 통사의 한계가 아닙니다. 네. 뭘 해도 안 돼요. 그냥 인간의 한계고, 이런 말이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분의 한계야. 그냥 비가역적이라. 가역적.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포션이 아예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말이고 건방진 말일 수 있는데, 거의 99% 맞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통사로 안 되는 거는 다른 걸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다른 데서 다른 걸로 좋게 될 거면 통사가 훨씬 근본적으로 훨씬 완벽하게
훨씬 빨리, 훨씬 효율적으로 음. 치료하는 거가 명확해. 네. 환자한테 그 얘기를 해요. 네. 너무 힘든.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에 또 온 사람들은 여기서 효과가 없어도 제가 포기하기 전에, 왜냐면 니들을 갖고 왔잖아. 환자가 네. 살려달라고. 빨리 결정하지 마. 충분히 서로 같이 치료하는 거다. 네. 내가 포기하기 전에 환자분이 먼저 포기하지 마라. 왜냐면 환자분이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어디 가서 치료할 건데? 네. 그잖아. 네. 그러면 혹시 여기로 나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섣불리 판단을 해서 그럼 통사 못하는 거거든. 네. 아니 여기서 못했는데 어디 가서 통사를 네. 하겠어. 네. 그치? 네. 가봐야 똑같거나 네. 아니면 갈 엄두가 아예 안 나겠지. 네. 그럼 다른 데 아까 말한 그런 잡다한 데들 돌아다닌다고. 제가 명확히 얘기해줘. 여기서 안 되면 거기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됐는데요? 아니. 이를테면 근골격계 통증이 네. 스테로이드 쓰면 된 거 같지? 아니지. 절대 안 되지. 다시 무조건 치고 와. 네. 그 만성이라면.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면 아까 뭐 소타 환자가 뭐 약을 조합을 잘 해가지고 막 불안제나 이런 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 아니 그거는 계속 그걸 고질화시키지 고착시키지 절대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네. 만성을 끌지. 하여간 그 얘기를 합니다. 네. 환자한테. 네. 아주 강한 어조로. 그래서 지금 통보라 해가지고 그 카카오맵을 좀 말씀드렸는데 환자분들은 그러면 통보라 그 수료병원을 찾아가면 될까요? 아 그렇죠. 네. 통구라 수료병원은 정식으로 굉장히 엄격하고 엄청나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거의 책임 제치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나 통사도 잘못하면 부작용 생깁니다. 많이 생기지. 네. 스냅피도 막 따라하는데 그러다 골로 가는 경우 있어요. 저한테는 많이 모여. 왜냐면 어떤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 근데 센 거 모르는 분이야. 통보라 수료 안 하고? 안 하지. 아, 네네. 옛날부터. 네. 근데 어디 주사를 맞았는데 갑자기 따라하다가? 네. 그치, 환자가 갑자기 막 경련을 일어나거나 막 갑자기 걔가 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그런 안 좋은 케이스가 좀 있었어.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봤는데 영구 장애도 생기고 아, 이해가 안 가지고. 네. 근데 그분이 왜 저한테 전화하냐? 본인도 놀래잖아. 그러면 어쨌든 나한테밖에 전화를 할 수가 없어. 네. 이게 뭐 맞죠. 교환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도 몰라. 네. 그래서 한 번에 훅 갑니다. 음. 그런 사례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가 없는데 정말 기본기 없이 따라하는 게 문제가 돼. 그래서 함부로 마루타 대지 마시라. 네. 그래서 통그라 인증병원은 무조건 가시고 물론 민간이에요. 민간. 제가 학장이고 공인은 공인 아니야. 그냥 네. 민간 네. 성정원 그냥 그 사적 공인이냐 네, 뭐야. 네, 네. 그냥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보장을 하니까 그 분들한테 가면 되고 충분히 해결할 내공이 있고 네. 그걸로 약할 때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토스를 해줄 거예요. 네. 리프. 네. 아니면 환자분들이 좀 아니다 싶으면 옆 병원도 가보고 네. 좀 더 이제 우리 강사님들 병원도 가보고 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럼 통보라 웬만하면 해결돼요. 네, 통보라 수료하신 선생님들도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괜히 다른 병원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이 통증 치료를 우리 통그라에서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 병원에 오라고 또 잘 표현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래서 뭐 통그라 인증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한다든지. 이제 제가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저를 네. 부신종을 해가지고 네. 인증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거 반드시 이제 해야 될 때가 됐어. 네. 심지어는 왜냐면 그 우리 선생님이 아까도 이제 전화가 네. 왔는데 관심이 없었잖아. 네. 근데 설마 했는데 역시 통사라는 거를 그 상표권을 누가 등록해 놨어. 통사 한용. 네. 그 통사란 말을 못 써. 제가 성정원 통사 5년을 했잖아. 네. 그럼 이게 1년, 2년 뒤, 3년 뒤면 이렇게 브랜드를 할 거거든. 그럼 환자들 그걸 알아보고 찾아갈 건데 못 쓰는 거야. 그 사람이 걸면 못 써. 보기 봤는데요. 그 통증이 사라지는 통사한의원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굉장히 비겁한 거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통 이름 같아. 통 이름. 통사만은 사부님 이름이 변리사 상담하고 그 네. 선생님이
변리사 의견을 준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통사라는 이름을 쓰기 좀 굉장히 힘들고 아니면은 굉장히 처절하게 싸워야 된다 뭐 이런 거야. 그다음 심지어는 스냅피라는 거를 네. 쌍표 등록을 또 2명이 달라 들어가지고. 네,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그다음 또 통사해가지고 우리 그 의사 중에 통수법 통사가 안 되니까 통수법 이렇게 별별 게 다. 그래서 야 이 일이 승량이 개떼 하이에나 네. 뭐 킬리만자로 표본 뭐 네. 저기 어디 사파리도 아니고 들짐승들 뭐 아주 개떼처럼 올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증들 이제 더 이상 좋은 게 아니더라고. 네. 환자분들도 통그라 했던 원장님들 찾아가면 이 치료 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통그라 수료하는 원장님들도 자기가 통그라 수료했다는 걸 잘 어디 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SNS라든지 할 때 잘 표시해주면 그게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통그라 수료하신 선생님들한테 그거 인증하라고 이제 저희가 네. 위에서 이제 오피셜하게 코멘트를 날리면 선생님들이 그대로 움직이겠죠. 네. 그러면 알아서 호가호의라고 하죠. 네. 우리가 굳이 그런 점잖게 갔던 네.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의학이란 건요 원래 출처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마치 본인이 전문가인 것처럼 근데 그걸 허용했다고 누가? 이 통사가 통그라가 네. 그리고 제가 언제부터 한 10년 전부터 허용을 했다고. 음.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정리해 줄 때가 됐다. 네. 왜냐면 이제는 통사가 혁명이 일어났고 환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네. 고상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이 있어야 피해는 입으면 안 되지.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뒷처리 다 해야 돼.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알 정보를 줘야 되고 네. 환자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해주면 네. 그분들이 레퍼런스를 안 달다가 갑자기 달지는 않겠지. 네. 자연 도태가 될 거고 네. 스스로 창피한 부분이 있다면 창피할 거야. 음. 환자들이 이제 알기 시작할 거니까. 통그라 수료 안 했는데 음. 그 통사 막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 말씀하시죠. 아니면 마치 네. 누가 봐도 통사인데 네. 마치 본인이 뭔가를 연구하고 뭔가를 한 것 같은 그런 음. 사파들이 그런 거 진짜 잘하거든. 그 다음 심지어는 아까 통사 한의원이라고 했던 네. 그런 상표권도 네. 한의원이 통사를 당연히 모를 리가 없고 네. 좀만 봐도 아는데 그걸 벌써 그거 할 때부터 그 상표권을 등록한다는 게 뭐야? 통사가 이미 30년의 역사가 됐는데 네. 그 상표권을 한 5년 전에 등록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그거 할 때 변리사 될까? 통사라는 게 이제 다 조회가 될 거 아니야? 네. 네. 그럼 당연히 알 거고 네. 이미 알았을 거고 네. 저희는 분명하지. 근데 자기는 뭐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잖아. 네. 비난 받겠지. 네. 동료들한테 비난 받을 거고 알아서 환자들한테 비난 받을 거고 뭐 철면피가 하도 많으니까 뭐 상관없네. 그러면은 상관없다고 하면 다시 브랜드화를 하면 돼요. 네. 우리가 통사라는 걸 처음에 제가 이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네. 스승님을 기르는 영향도 있고 네. 스냅피 뭐 쏟다 여러 가지가 있었어. TTP, NEP. 네. 근데 이거를 하나의 이름을 네이밍화하면 통사는 너무 전이 너무 넓기 때문에 깊고 네.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스냅피 하면 스냅피에 갇혀. 음. 쏟다 하면 쏟다에 갇혀. 네. 그러면 전이의학 그러면 뭐야? 음. 이렇게 되는 거야. 통합과. 그 통사를 규정할 수 있는 학문이 없어. 음. 그냥 진실한 의학 그 자체야. 네. 차라리 찐의학 네. 뭐 이런 거야 돼. 네. 근데 너무 그거는 뭐 말이 웃기잖아. 네. 그래서 그냥 스승님 기리면서 통사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네. 그랬을 때 역사를 알 때 통사가 뭔지 제대로 알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걸로 통사를 한 거야.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뭔가 브랜드화를 해야 돼. 다시 이름을 바꾸.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 네. 뭐 너도 하고 뭐 네. 미나이도 할 때 했는데 그때마다 그냥 말도 못 꺼내게 했었거든. 그렇게 이제 한 10년 왔는데 이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 네. 그 통사가 어떤 이름의 뜻인지 통칭사냥법. 네, 설명 해 주실 수 있어요? 고추림이 제가 스승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저서죠. 네. 통사를 우리가 하는 이 치료법을 태동하게 만든 네. 창시자지 창시자. 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물론 이제 그 당시 통사는 굉장히 원시적이야. 그럴 수밖에 없죠. 후대가 발전시키는 거. 후대. 네, 네. 창시자가 태조가 뭐 다 하지 않아. 나중에 다 네. 번영기는 그 후대에서 나온다. 네. 네. 그리고 그 학문이 정말 제대로 된 학문이라면
그 뒤에 후대에 그 계승자들이 계속 나타나. 네. 그래서 끊임없이 진화 발전시켜. 네. 근데 그게 일시적으로 반짝하고 사라질 그 패드 같은 거라면 음. 잠깐 반짝했다가 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네. 근데 통사는 그렇지 않았죠. 네. 왜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스승님 측이 통증 사냥법. 그래서 그거를 그냥 줄여서 저희가 통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원이를 위한 통증 사냥법이라는 책에서 통증 사냥을 줄여서 통사 이렇게 통증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만큼 좀 학문적 베이스도 약했고 그래서 개원이가 따라붙거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통사는 지금 그게 아니라 개원이가 아니라 글로벌을 네. 그다음에 그동안 최첨단 한의학이나 네. 모든 카이로프락틱 모든 대체의 기능학 심지어 내과적인 어떤 uncertainty 영역 그다음 정신과적인 난치성 네. 그런 불확실한 영역까지 네. 통사는 다 커버를 해야 돼. 네. 그래서 통사가 완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개원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네. 통증 사냥법이라는 어감도 또 놀림을 많이 받았잖아요. 통사 네. 뚱사 하여튼 별별 약간 중국 느낌도 네. 나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현명한 필요는 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제는 좀 받아들이고 바꿀 때도 됐어요. 그래서 네. 어차피 그 한의사하고 몇 명이 그 해가지고 네. 이제 못 바꾼다고 하면 거의 못 바꾸고 힘든가 봐. 그러면 리브랜딩 해야지. 네. 괜히 그럴 필요가 없지. 그러면 하나 좀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좀 물어보실 수가 있는 게 그 통사가 좋다. 그러면 그 통사의 그 뭐 치료 원리 그런 게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통사는 심플해요. 네. TTP하고 NEP라는 게 있어. 네. 자, 그 P라는 거 포인트인데 우리가 원인점이자 치료점 그래서 주사 놓는 지점이에요. 네. 이건 다 근육을 다룹니다. 근육이 일단은 탄력을 잃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육의 원래 고유한 속성은 탄력이야.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고유 기능. 근육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야. 골격근이라고 하지. 골격근. 내장기관에 있는 민문이근 말고 네. 그 골격을 형성하는 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머슬의 네. 이제 그 골격근 이런 골격을 형성한다. 그래서 탄력을 유지하면서 골격의 밸런스를 잡는 거거든. 그다음 두 번째는 움직임이에요. 네. 그 무브먼트를 만들어내. 네. 이거를 스테빌리티와 플렉서빌리티 구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마리 토끼가 잘 조화를 이뤄야 돼. 근데 얘네들이 그 TTP, NEP 다시 네. 그 포인트에 주사 치료를 하는데 거기는 다 근육이었거든. 그래서 근육이 어쨌든 탄력을 잃었다. 쉽게 말하면 굳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 있고요. 그 근육 끝에 힘줄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탄력이 잃으면 힘줄을 계속 잡아당기게 돼. 네. 그럼 힘줄이 부착부, 뼈에 붙어.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하자면 부착부를 잡아당기면서 거기 골막, 힘줄 붙는 부분, 뼈막, 거기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근데 근육이 탄력이 있다면 네. 그 염증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 탄력 자체가 버퍼링, 완충작용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네. 그 다음 주변 조직과의 마찰에 의해서 또 염증이 생기고 네. 그게 건초염 같은 거예요. 아니면 그 거위발 점액남염 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 세 번째가 관절염. 두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을 좁혀서 네. 두 뼈가 마찰을 일으킬 확률이 많아져. 그러면 역시 염증이 생겨. 네. 이 할머니들 트랙스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야. 네. 그래서 TTP가 7가지가 있는데 다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네. 그래서 텐돈 트랙션 포인트, 힘줄을 트랙션, 견인해서 생기는 지점이다. 네. 그 결과값은 염증성 통증이에요. 네. 모든 대부분의 스포츠 손상이나 이런 근골격계 통증은 다 이 TTP입니다. 네. 대부분. 거기 뼈 주사를 놓으면은 그 염증이 사라지면서 일시적으로 낫는 듯 하였으나 이걸 고질화시킨다고. 네. 그래서 뼈 주사는 절대 안 돼,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NEP예요. 근육이 똑같은 형태로 탄력을 잃었을 때 이번에 힘줄을 잡아당기는 걸 넘어서 그 관점이 아니라 신경을 흥분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경을 과흥분하게 되는데 그럼 신경이 흥분하면서 여러 가지 신경병적인 증상들이 나타나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너브 인트루먼트 신경을 마치 올가미처럼 쪼여. 네. 올가미 쪼인 그 덧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인트랩을 트랩이 이제 함정이거든. 네. 그래서 안으로 뭔가 이렇게 올가미처럼 쪼이는 걸 인트루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너브 인트루먼트 포인트 아니면 익사이팅이라고 하면 돼. 네. 그 쪼이면 신경 흥분하거든. 네. 그래서 하이퍼 익사이팅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원리입니다. 이 두 가지로 모든 통증을 설명해.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이루어요. 그래서 TTP와 NEP는 서로 CNP, CTTP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아. 뭐가 먼저냐? 그 다음에 직접적이냐? 인다이렉트냐? 그래서 세컨더리, 뭐가 프라이머리냐? 세컨더리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이게 엮여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로 설명돼. 크게 보면. 그리고 TTP의 정점에 있는 게 소따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따는 소따 TTP 약자야. 네. 그리고 NEP의 정점에 있는 게 심파세틱 NEP예요. 심파세틱 교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교감 신경의 NEP예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스냅이라고 하는 거고, 네. I가 인젝션, 우리가 주사 놓는 행위를 얘기해요. 네. 그래서 붙여서 스냅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럼 쏟다도 이제 쏟대 이렇게 붙여요. 쏟다리, 한다이처럼 네. 인젝션 행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TTP와 NEP의 각각의 정점에 서 있는 그게 쏟다와 스냅입니다. 마찬가지로 쏟다의 2차적인 NEP, CNEP는 스냅이고 스냅의 2차적인 CTTP는 쏟다예요. 네. 어렵죠. 근데 큰 그림이 뭔지는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우리가 통증을 볼 때 통증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디가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고 팔다리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고 몸통이 아프고 이 아픈 거가 근골격계 통증이에요. 정형외과나 재활학과 이런 데 가죠. 근데 이 통증 말고 이제 속이 아파. 아니. 심장이 아픈 것 같아. 폐가 아픈 것 같아. 위가 아픈 것 같아. 장이 아픈 것 같아. 아니면 불편한 것 같아. 아니면 기능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이게 내과적 증상이죠. 네. 그래서 정형외과나 재활학과가 못 다뤄. 네. 마취통증 갖고 못 다뤄. 어디 다뤄? 내과에서 다뤄. 근데 내과 선생님들은 통증 다룰 줄도 몰라. 그럼 아까 정형외과나 재활학과 근골격계 통증 뭐로 다뤄? 그들도 역시 통증을 다룰 줄 몰라. 뭐야? 스테로이드로 그냥 엄발에 오줌 누르고 있는 거야. 이거 듣는 모든 선생님들 다 인정하고 너도 정형외과죠. 네. 100% 인정해. 그래서 이거는 건방져도 어쩔 수 없어. 이런 위험한 얘기를 해도 여기에 대해서 토달할 수 있는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어. 있으면 공개적으로 요청하면 돼. 아무도 요청 못 한다. 진실이니까. 얼굴 까고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찐이 뭔지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못 다루죠. 그 다음에 내과적인 거 못 다룬다고 했죠. 그게 스냅피가 다루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거는 TTP, NEP가 다루는 거예요. 네. 정형외과나 이쪽은. 그 다음에 정신과적인 질환. 정신과 선생님이 물론 상담하고 하죠. 근데 결국은 약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SSRI나 우울증 치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할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괜찮아. 근데 대부분은 항불안제를 깝니다. 항불안제. 교과서적인 치료라고 우겨요. 아니에요. 교과서에 항불안제 평생 죽을 때까지 먹이라고 어디에도 안 써있어. SSRI 정도를 계속 가는 건데 항불안제는 오히려 디펜던스가 생기고 초기 SSRI가 항우울제예요. 반응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잠재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그걸 끊어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아예 평생 거의 먹이다시피 해. 의사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쩔 수가 없어요. 교과서와 실제는 달라. 그럼 병원이 망하고 아니면 의사가 먼저 망할 거야. 의사가 먼저 미칠 거야. 자, 그래서 거의 그 약이 뭐냐, 항불안제 이런 것들이 만성 환자를 양성한다는 얘기야.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만성 근골격계 환자를 양성한다는 얘기야. 심지어는 진통제라든지 어떤 PPI라든지 그런 소화제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내과 질환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거 아주 명백합니다. 네. 그래서 다국적 제약회사한테 테러당하는 거야. 그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제 마지막 그 정신과적인 것도 저는 그래서 환자 오면 약 다 끊으라고 하거든요. 왜 그럼 방해돼 치료에. 그래서 치료를 하면 또 끊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쏟다가 그 정신과적인 증상을 해결을 해요. 네. 그래서 통합의학이죠. 네. 인체 전체를 전반적으로 유기적으로 완전히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지금 말한 근골격계 다 온몸이 아픕니다. 그다음 내부 장기에 아까 말한 심장도 안 좋고 막 두근거리고 협심증도 있고 부정맥도 있고 폐도 막 호흡도 잘 안 되고 막 한숨 나고 땅이 꺼지고 그다음에 소화 안 되고 뼈뼈 말라. 응? 그것이 이제 심리적 체증, 네. 그다음에 뭐 우울증, 그다음에 뭐 불안증, 공황, 화병, ADHD, PTSD, 강박증 이런 것들로 다 표면화돼요. 그런 사람들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완전히 통합해서 치료하는 의학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라고 해요. 마음 통합 의학이야. 몸과 마음을 합쳐서 마음의 통합 의학. 인체는 유기체니까. 네. 그래서 첨단 의학입니다. 대체의학이 아니라 난치성 통증을 해결하는 최첨단 의학이에요. 의학이 첨단에 서 있다고. 네. 단순히 통합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유기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디테일한 것까지 아주 정직해요. 네. 그게 거기에 선생님들이 통사를 열광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외부에서 봤을 때 마치 신흥 종교처럼 보이는 거야. 네. 근데 우리 얘기하잖아. 신흥 종교면 어때? 약장수면 어때? 약 팔으면 어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어. 해답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당당해요. 두려울 게 없어. 네. 그게 지금 통사의 저력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방진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저는 왜 건방진 얘기를 하냐? 건방지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정리하면 TTP와 NP 양대 축이 있다. 또 TTP와 NP의 각 그 첨단에 서 있는 소다와 스냅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그 둘은 유기적으로 얽혀 있고 서로 바늘과 실처럼 엮여 있다. 네. 그것이 결국에는 차례대로 모든 근골격계 통증과 그 다음에 내과적 질환, 심지어 난치성까지, 심지어는 정치를 모르는 그런 여러 증상들, 내과적인, 그리고 마지막 정신과적인. 정신과는 기본적으로 다 난치성이에요. 네. 그거를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완치를 이룰 수가 있고 충분히 치료하면 다 완치가 돼요.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요인도 바라지 않고. 엄청난 얘기죠. 엄청난 얘기. 그리고 그 끝을 알고 있고 대부분 미리 예측이 돼. 네. 해답지를 알고 있어. 그래서 이걸 환자들한테 개몽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럴 시간 없으니까 글로벌하게 가보는 것도 좋다. 네.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 네. 이게 통사의 힘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열광하는 거. 네.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사를 좀 알리는데 좀 노력을 하려고요. 그걸 많은 통사 선생님들 원하고 있고 저도 그렇고 이제는 환자들한테 좀 헷갈리게 하지 않고 저희가 정리해줄 책임감을 느낀다. 책임감. 그래서 더 이상 뭐 좋은 게 좋다고 회피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좀 저벅저벅 걸어가겠습니다.